오늘 뉴스플러스는 애주가들에게 매우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술을 방사성 물질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술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동혁, 김승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지만 술이 1급 발암물질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소 주량보다도 많이 먹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주 한두 병은 먹고 맥주도 많이들 먹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술의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술이 플루토늄,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이나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지난 봄 유럽의 성인 36만 명의 음주 습관과 암 발생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성의 전체 암 환자 10명 중 1명, 여성은 30명 중 1명이 순전히 술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0% 정도가 알코올로 인한 암의 발생을 보였고요. 여자는 3% 정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알코올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 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식도와 후두, 인두암이 전체 술 관련암의 44%나 차지했고 간암이 33%, 대장암, 직장암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대장암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면 술을 안 마셨다면 암에 안 걸렸을 환자가 남성은 한 해 9,300명, 여성은 2,500명이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여성에서 유방암, 대장암 발생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특히 남성의 경우 음주량이 많을수록 여성은 음주 횟수가 잦을수록 암 위험이 뚜렷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술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면 술을 먹어서 얼굴에 빨개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다 이거죠. 과연 그럴까? 몸속으로 들어온 술은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된다. 식도를 통해 우에 도착한 술은 약 30% 정도 우의 점막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남은 술은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은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이동한다. 체내 알코올의 약 90%가 간에서 처리된다. 술이 들어오면 간의 분해 작용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먼저 간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를 내보낸다. 이것이 ADH다. 이 효소의 작용으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한다. 그런데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해를 입힌다. 독성이 강한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면 간은 ALDH라는 효소를 만들어 이를 파괴한다. 그런데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알코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Was the acetaldehyde that was very toxic and causes cancer in laboratory animals.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결국 피부가 붉어지는 것은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온몸에 퍼졌다는 매우 그렇다면 술이 도대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 걸까요? 술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직접 파괴하거나 발암물질이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술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우리 몸의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은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DNA의 복제를 방해하거나 활성산소를 만들어 DNA를 직접 파괴해 암을 일으킵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그 자체로도 아주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인체가 흡수한 발암물질을 녹여 점막이나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암물질이 점막 세포로 침투하는 그 환경을 굉장히 침투하는 데 용이한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용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불에 탄 고기를 먹는 습관은 암세포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유전적으로 술에 약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한국 분들의 되게 30%는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DNA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남성은 하루에 소주 반병, 여성은 4분의 1병 이상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암 예방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다시 좀 낮추어 잡는 그런 노력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에 술이 1급 발암물질이란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술을 드실 때 확 포고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좋죠? 그게 왜냐면요. 술은 중요한 게 간에 손상을 주는 거는 결국은 총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주를 어떤 사람은 난 매일 한 병씩 마셨다. 그러면 일주일에 7병 마신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안 마시는데 하루에 7병을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7병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성 간질환이 오는 거는 보통 평균 매일 사람에 따라서 소주 반병 내지 한 병을 쉬지 않고 5년 이상 드시게 되면 되게 무리가 오게 되는. 저는 폭음을 해도 그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이나 뒤에는 안 먹습니다. 계속. 며칠을 집에 누워 계시죠. 그렇죠. 예. 몸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 씨 같은 분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간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에게는 한 잔의 술도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도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고 얼굴도 덜 붉어진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뇌의 일부분이 알코올에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 셈이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가 빠른 사람으로 술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그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몸에 해롭지 않은 적정 음주량을 제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알코올 10g이 표준 음주량의 기본 단위가 된다. 맥주의 경우 큰 컵 분량인 285ml, 와인은 100ml 한 잔, 소주는 50ml 소주잔 한 잔, 위스키는 30ml에 표준인 10g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맥주 한 캔은 1.4 표준 음주량, 소주 2홉들이 한 병에는 6.8배의 표준 음주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여자의 일일 적정 음주량은 알코올 20g, 이는 소주 2잔 정도, 맥주는 한 캔과 4분의 3캔 분량에 해당한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남자의 일일 적정 음주량은 여자의 2배 정도다. 소주 4잔, 맥주는 3캔과 3분의 1캔이 적정량이다. 어젯밤 박 씨는 동료들과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셨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들렀을 때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꽤 많이 취했었다. 이곳에서 소주를 2병 정도 더 마신 박 씨는 새벽 1시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박 씨는 바로 이 3차에서의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필름이 끊긴다는 박 씨. 그의 기억을 다시 따라가 보면 이렇다. 저녁에 동료와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밤 10시쯤 2차에서 맥주 2000cc 정도를 마신 것까지는 분명히 기억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직후에 발생했다. 3차로 간 포장마차에서의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필름이 완전히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말 잦은 술자리에 과음하다 보게 되면 다음날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필름이 끊긴다는 말,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미술의 변화를 연말 송년 모임은 과음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술자리 이후에 기억 끊김 현상입니다. 택시비를 안 낸 적이 있어가지고 기사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받아갔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사람.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물어보게 되죠. 혹시 실수 안 했냐고 물어볼 경우는 가끔 전화를 자주 하게 되죠. 기억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란 물질이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교란시켜 기억의 저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짧은 시간에 급히 많은 양을 마시면 잘 생깁니다. 기억은 끊겨도 집은 잘 찾는데 술이 새로운 기억의 저장은 방해하지만 오래된 기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필름이 자주 끊긴다면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도 파괴하고 그래서 뇌에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뇌세포도 파괴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따라서 빈속에 급하게 마시는 것을 피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빨리 올리는 독한 술이나 술을 섞어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술 때문에 매년 2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 남용으로 매년 2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4%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 남용에 따른 사망 원인은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 암, 간경변, 심장병, 뇌졸중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세계 알코올과 건강 실태 보고서를 통해 알코올의 남용은 특히 젊은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며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6%에 달한 데 비해 여성은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성인 남자 10명 가운데 1명은 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손실도 연간 15조 원에 달합니다. 김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소주는 모두 32억 병, 맥주는 34억 병입니다. 성인 인구 3,5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명당 소주 94병, 맥주 97병을 마신 셈입니다.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에 달합니다. 이렇게 술 소비가 많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는 221만 명으로 추산되고 20살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도 위험 음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행범의 음주자 비율도 43%에 달했고 특히 살인범의 63%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한 해 평균 14조 9,300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술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인 파랑새 플랜 2010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들을 술 해약으로부터 보호하며 치료와 재활을 지원해서 건강한 국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국립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26개인 알코올 상담센터를 2010년까지 96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술 권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파랑새 포럼을 출범시키고 보건소 등의 절주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관심이 많은 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계속 마시게 되면은
지방간이 되고 결국은 이제 간경변으로 되고 간암으로 돼요. 한 방울만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폭음을 하는 게 간에 손상을 주는 거고 건전한 정도의 또 기간을 두고 간이 회복할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간을 아껴주면서 하면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적정량을 마시는 좋은 사회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선 제가 봐서 우리 남자의 자격이 계신 분들이 아마 앞장서서 나갈 거라고